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국제 결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을 국제 결혼하면 안 알아보시는 거죠. 제가 저번에 유튜브 찍을 때 4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실패율이 많다고 그래서 나이 50대 되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세요. 제가 얘기하는 그 실패라는 부분이 오로지 얼굴만 보고 여성의 성격 부분이라든가 또 여성의 내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오로지 얼굴만 보시고 결혼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50대 분들도 오셔서 훌륭한 여성들하고 잘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항상 50대 분들이 아니라 4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인물을 포기할 수 없죠. 여성의 외모를 포기하고 결혼하려면 우즈베키스탄까지 7시간 비행기 타시고 안 오시겠죠. 내가 생각하는 외모의 100에서 인물을 60까지만 보시고 성격을 70까지만 보신다 그러면 좋은 여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젊은 30대 애들처럼 내가 50이 먹어서 인물을 8, 90% 보시고 성격을 7, 80% 보신다 그러면 굳이 그런 여성들이 50대하고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여성들이 50대하고 결혼했을 때는 반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50대라고 해서 국제 결혼을 하지 말거나 실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욕심을 좀 낮추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늙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인생 친구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나이 4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이쁜 여자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와이프가 인생 친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인생 친구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느낌?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45세 이상 되시면 10년 뒤에는 55세가 되시고 지금 50대이신 분들은 10년 뒤에는 저처럼 60이 되시잖아요. 내가 늙었을 때 같이 할 인생 친구를 구한다는 개념에서 보시면 훨씬 내가 원하는 여성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제결혼에서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보다는 후진국입니다. 저희 나라는 자칭 선진국이 아니라 진짜 선진국이죠. 선진국이 바라보는 인생관, 인생에 대한 가치관, 결혼에 대한 가치관, 후진국에서 바라보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쉬운 얘기로 지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후진국을 겪어보셨죠. 저처럼 60대이신 분들은 후진국의 삶도 겪어보셨고 중진국의 삶도 겪어보셨고 선진국의 삶도 겪어봤죠. 근데 지금 아마 30대 분들은 후진국의 삶을 겪어보시지 못했죠. 중진국의 삶을 이제 겪어보시다가 이제 선진화가 됐는데 대부분 우리가 결혼하는 뭐 라오스가 됐든 베트남이 됐든 우즈베키스탄이 됐든 분명히 후진국입니다. 지금 30대나 40대들은 후진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잘 모르세요. 후진국 때는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옆집도 가난하고 앞집도 가난하니까 그렇게 인생에 대한 비애감을 느끼지 않지만 선진국이 되면 틀리죠. 신랑분들의 경제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후진국에 살다가 선진국에 오면 선진국 내에서의 경제적인 가중치를 배우게 돼요. 돈 없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국제결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괜히 업자들한테 좋은 일만 시키고 여자들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손해보는 게 없어요. 여자들은 선진국에 와서 높은 급료에 일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남성분들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계신 분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죠. 돈은 돈대로 쓰고 내 인생에 허무해지고 그래서 경제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재고를 해보셔야 되고요. 어떤 인터넷 카페나 뭐 유튜브를 보면서 나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돈이 없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 그건 어쩌다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20대하고 결혼했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에 행복한 경우를 보고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결혼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좋은 여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늙어가면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다 하는 게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결혼을 가문끼리의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가족의 히스토리인데 제가 살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내가 딸 둘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자식들한테 보여줄 수 있던 게 뭔가 분명히 배웁니다. 자식들은.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죠. 익숙함을 쫓아간다고. 아버지가 술 먹고 마누라를 두들겨 팼던 아들들은 그럴 확률이 또 높답니다.
나쁜 거를 알면서도 익숙함에 쫓아가고 또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에 대한 허들이 낮아지고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저쪽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파악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여성이 얼마나 차분한 사람인지 우리가 몇 개월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급한 사람인지 차분한 사람인지는 알 수 있죠. 되도록이면 차분하고 조용한 여성하고 결혼을 하시고 세 번째로 되도록이면 사치스럽지 않은 여자하고 결혼하시고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을 국제 결혼하면 안 알아보시는 거죠. 다 아는 겁니다. 다 어떤 인간이든지 좋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알죠. 근데 왜 나쁜 여자하고 결혼하느냐? 국제 결혼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업자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시간을 들이면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어요. 그 여자의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이 여자가 차분한지 급한지 이 여자가 사치스러운지 사치스럽지 않은지 가족이 어떤 가족인 것까지는 알 수 있죠. 그런 거마저도 노력 안 하니까. 우리나라 국제결혼 중개업법이 언제 생겼냐면 2009년에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겨우 인터넷이 보급이 될 때였고요. 다른 나라는 인터넷이 안 될 때였습니다. 특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은 인터넷이 아예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중개업법의 골자를 보면 옛날에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되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때는 와서 며칠 만에 결혼하고 한두 달 있으면 여자가 들어왔어요. 한국어 시험도 없었고 그러면 들어오는 날까지 뭐 메일로 아니면 채팅으로 그 당시엔 스카이페를 이용했는데 스카이페도 잘 안 됐어요. 몇 번 하다가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잘 모르지 서로가. 한 번 만에 결혼을 하고 한 번 만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스카이페로 영상통화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업자가 제대로 통역만 해주면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굳이 옆에 통역이 없어도 AI 번역기로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처음에 만날 때 AI 번역기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느낌, 감정. 그래서 저는 통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르바이트하는 통역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직원들한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항상 교육을 시켜요. 한국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냐는 중요치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얼마나 한국 사람을 이해해가지고 한국적인 감정을 우즈벡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 이 감정 부분이 많이 틀립니다. 우즈벡 사람이 느끼는 감정, 한국 사람이 느끼는 감정. 또 우즈벡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한국 사람한테 얼마나 잘 전달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럴 때는 얼마나 그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지 교육을 잘 받은 통역이 필요한 거고. 아르바이트 통역처럼 단순하게 뭐 프로필상 월급은 얼마예요? 뭐 어디서 살아요? 이런 거 전달해 줄 정도는 지금 AI 번역기도 다 됩니다. 실제 업자들이 이제는 손님들한테 전화번호 오픈하고 너희들끼리 일주일만 사귀어봐 그래도 사기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왜? 서로 서류 같은 것도 야 네가 발급받아서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다 볼 수 있고요. 서로 간의 대화도 다 할 수 있어요. 뭐 가족들하고 대화도 다 합니다. 그 정도로 좋은 세상인데 많은 시간을 갖고 그 여성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제가 아마 여름쯤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부는 절대 타협과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손님들한테 늘 그 말씀을 드려요. 내가 이 여성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 그걸 잘 못했어요. 여성도 남자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짝을 얼마만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 나도 즐겁고 여자도 즐거운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둘만 마주보고만 있어도 좋을 때가 있어요. 뭐 그래서 결혼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국제 결혼할 때나 국내 결혼할 때나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할 때 즐거울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즐거워. 쇼핑 가서 즐거웠고 여행 가서 즐겁고 이거는 사실은 쇼핑 때문에 즐거운 거고 여행 때문에 즐거운 거고 그거 말고 둘이서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도 즐겁다 그러면 그 여성하고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성을 선택하시고요. 앞으로는 4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60% 인물도 60%, 성격도 60%, 뭐 몸매도 60% 조금 욕심을 20%, 30% 놓으시면 내가 늙어서 외롭지 않은 인생 친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물론 30대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한 달에 4명이 오시든 5명이 오시든 2명만 결혼시킵니다. 어떤 분들 걱정 되게 많이 하시는데 진짜 통역비도 안 받고 현지 진행비도 안 받으면 나머지 결혼 안 하시는 2명, 3명
그거 어떻게 다 하고 월급 주세요 그러는데 나이가 60인데 그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 회사의 히스토리를 판매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통역비도 안 받고 현지 진행비도 안 받고 일단은 모든 서류만 완비한 채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늘 우리 직원들한테도 말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인터내셔널 웨딩이라는 개인 회사로 출발해서 2013년도인가에 이제 웨드피언이라는 법인 회사로 바꿨는데 한결같은 20년 동안 항상 중간중간에 시스템의 변화를 시켜주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노력해왔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게 손님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최대한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웨드피언이라는 회사의 브랜드하고 히스토리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판매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많은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 한번 오십시오. 분명 올 때마다 200만 원, 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겠죠. 비행기 값도 들고 호텔비도 들고 개인이 쓰시는 뭐 밥값하고 뭐 교통비가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근데 요새 우즈벡에 있으면 갑자기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 여기 여행 왔는데 여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게 결혼 중개업법이 안 됩니다. 남자 서류도 있어야 되고 여자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무료로 해드린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저는 국가에 등록된 업체거든요. 이 결혼 중개업체가요 국가에 그냥 가업자 허가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여기 왜 여행 오셨어요? 그러면 유튜브 보시고 직접 여자를 만나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데 개방이 그렇게 잘 돼 있는 필리핀에 가셔도 정상적인 여자들은 나이 먹은 30대 40대 아재들이 말 걸면 말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잘생기고 뭐 인상이 너무 좋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갑자기 미국의 40대 아자가 아니면 유럽의 40대 아자가 야 우리 말 좀 하게 커피 한 잔 먹자 그러면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그러면 10대 걸리는 애들이 누구냐? 날라리들이죠. 뭐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다니는 애들. 뭐 그런 애들한테 심지어는 돈도 날리고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여행이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회사 히스토리를 판다는 게 저는 지금 결혼에 대한 여행 스토리를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결혼하러 왔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우즈벡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인지 한번 데이트해보고 싶다, 만나서 미팅해보고 싶다, 그런 저희 회사의 스토리를 팔고 있는 거니까 결혼 여행을 위해서 문화적인 탐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오십시오. 그럼 훌륭한 여행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우즈벡에 대한 결혼 탐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한번 우즈벡에서 뵙기를 바라고요. 좋은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